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현재 시간 10시 28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주도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하다 혹은 또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보면 이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힘든 장에 틀림없어요. 약세장에는 뭐 힘들다고 표현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는 지금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둔 SK 하이닉스의 장표가 있습니다. 특히 가이던스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가자고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딱 1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실적 및 영업이익 부분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딱 지수가 그것만큼만 올라오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요, SK 하이닉스 ADR 상장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젠스랑 왔다 가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뭐가 생겼어요. 또, 물론 레버리지 펀드 나오면서 거기서 살짝 거품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말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는 게 특히 이상한 정도의 그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멘트를 드렸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시장이 왜 조정을 받아?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니면 AI 버블이야? 뭐 이런 부분들에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다. 시장은 극히 정상적이다. 블랙록이 이야기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야, 상당히 조금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비싸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편도 또 이 생각은 또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빨리 한두 종목이 빨리 수익 만들어내면서 뭐합니까? S7 종목들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지표를 62이동 평균선을 갖다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땐 지금 7,300, 6,900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리가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 점 잘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현금을 많이 창출을 해서 그런 놈들을 어떻게 돼요? 또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직전 10일 동안 우리가 한 6종목 정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제가 손 1도 안 대고 여러분들에게 멘트 1도 수익 안 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수익 못 내고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케어맨이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불을 끄는 속도보다 뭐가 더 빠르냐면 지금 불 나는 속도가 더 이제 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투자 심리라는 것들이 원래 그렇게 작동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 이런 거죠. 불난 집을 갖다 그냥 구경하는 개념으로 관망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나면 참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때 우리는 또 자금 집행을 하고 열심히 어떻게 돼요? 또 살려내는 작업, 재건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죠. 주식도 재건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땐 해야 되는 거다. 이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 앞으로 10년, 20년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땐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타나는 아주 깊은 조정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덤덤하게 가져가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이라서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버틸 땐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1년 뭐 회사 생활도 버티는데 이까짓 거 못 버티겠습니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비즈니스 하고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웃음도 나오고 어떨 땐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연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기관 애들은 매수를 일도 안 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파킹해 놓고 있는 자금들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들었죠. 저놈들이 언젠가는 또 열심히 또 매수할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뭐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뭐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놈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적군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들은 단합이 안 돼서 서로 적군이고요. 대체적으로 큰 적군은 외국인하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죠. 뭐 우린 전투병이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걱정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쿼터 우리 실적 나올 때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렇고 나서 어떻게 여기도 이렇게 조정됐다. 이 표현 어제 드렸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여기가 지금 숫자가 높아서 낙폭이 커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는 보세요. 22만 5천 원 라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바닥은 얼마짜리예요? 예, 17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그 정도 조정은 유사하게 나타났었습니까? 예, 나타났었어요. 왜 단기적으로 좋다 하니까 막 달려나간 이 부분이 항상 뭐였어요? 예, 오버슈팅 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여기서 젠스랑 왔다 가고 요거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거고 실제로 여기도 쭉 보면 요 끄트머리 요 부분이 뭐예요? 야, 요 부분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 반 잘라먹고 들어온 거 여기 이 자리 맞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실적도 어떻게 돼요? QOQ 대비해서 100% 정도 성장. 그러면 어떻게 돼? 20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까? 삼성전자는 밸류를 정상적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분기는 20% 업사이드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가 어떻게 돼서 20에서 40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나오면 이상한 거지.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상 밸류에이션 저는 지금 자리 30만 원 정도 전후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저 60일 이평선 자리. 저기서부터 약 업사이드가 얼마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준선을 생각해 보면 30% 정도가 업사이드가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보고 해석을 해놓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잖아요. 37만 5천 원 그 자리 수준에서 그 윗단은 보지 않고 우리가 수익을 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거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좀 이따 배당도 좀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교통비, 택시비 한 번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기본 시그널까지 들어왔어요. 여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란색 영역이다가 드디어 이제 들어왔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들어왔고, 오늘 장 변동 속에서도 어제도 그렇죠. 어제 다른 것들은 막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얘 같은 경우 어제 견조하게 버텨줬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놈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올라갈 일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비중 상당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를 우리가 무척 낮춰야 되냐?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달리기 시작하면 여기 지금 이동평균 교차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는 저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BEP 도달되시면 여러분 비중 얼마까지 낮추실 거냐 선택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평균적인 레벨이니까 항상 20%까지 BEP에서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 뭐 합니까? 밸런싱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불을 꺼나가는 것들이죠. 파마 리서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 껐고요. 파라다이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번엔 실리콘2를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불 꺼나가면 우리가 한 달 내내 뭐 2, 3일에 한 종목씩 불을 꺼나가도 말입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우린 다 수익을 만들면서 내잖아요. 그 부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요. 나머지 건 시간 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건 1년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하나오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여러분 손절 각오하고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떨어지면 바로 이 자리죠. 예,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와야 되는 거 맞고 오늘 뭐 글쎄요. 냅두시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곧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어쨌든 내려가도 더 내려갈 차이도 없어. 예, 그리고 그죠. 이 자리에서 제가 들어간 이유는 설사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기본 밸류보다 지금 엄청 낮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까지 생각해도 여기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들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 뭐 비중도 10%니까 나중에 안 됐을 때도 우리가 출구 전략 구사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저는 이건 요번에는요 여러분 좀 앵그리 했어요. 저는 앵그리 모드가 좀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 시중에서 자금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죠? 고용이 좀 많이 감소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뭐예요.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지금 유가도 70불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60불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60불 대에서 놓을 거예요. 60불 아래로 내려가면 중국 애들이 엄청 또 기름을 사대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마도 적정 수준에서는 제가 65불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 요인에 약간 물가는 스티키하니까 그러나 굳이 금리 인상을 할 이유는 없는 포인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남아있잖아요. 대형 계약 수주가 나오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저는 병단 조절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계속 눈치 보다가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할래요. 예, 이번에 하겠습니다. 바로 이 라인이에요. 여기 이 자리 아시겠죠? 자, 32만 5천 원과 33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33만 원 정도에 아니 저는 걸어두려고 할 거예요. 그냥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33만 원에 매수 10% 비중 확대 걸어두고 오늘도 보낼 겁니다. 내려오면 사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또 그 자리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비중 확대 정도 진행을 해서 37에서 지금 대략 정도 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해본 요 라인 정도로 35 정도 라인이나 36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제가 볼 땐 올라갈 때 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비중 10% 덜어내고 요거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D 현대마린 엔진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최근에 움직임을 봤거든요. 장이 안 좋았잖아 연속 이틀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대꾸받고 치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알겠다.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하나 나와주잖아요. 그럼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엔진 쪽, 조선 엔진 쪽 같은 경우가 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못 받냐까 앞단에 있는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곳에서 크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타임 밸류가 좀 맞으면 때가 오면 여기까지는 이 선까지는 온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한 5% 정도 확대할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의미를 갖다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저 자리에서 좀 확인을 좀 하는 과정. 오늘 뭐 오후에도 보면 알겠고 오후에 오늘 같은 장세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이건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체크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브리핑 시간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모양으로도 여러분 분석해 드리는 건 어떤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서 제가 AI 통해 가지고요. 한번 제 의견을 갖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만들어 보라고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고 있는 구간이 제가 이제 사실은 원래 기본 목표가 그냥 BEP에서 정리하자. 이게 기본적인 목표인데 지금 열심히 좀 짱구를 굴리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냐, 저쪽에서 만약에 실리콘투 쪽에서 우리가 이제 비중 확대했던 물량이 좀 남아 돌잖아요. 그럼 얘를 또 조금 도와줘서 그래도 수익으로 해서 전환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10만 원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 자리까지는. 그런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SM이라기보다는 엔터 쪽이 그냥 다 그냥 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냐? 사실 항상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저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정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유동성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꼬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시그널은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비중 15%인데 뭐 손절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도 기술적으로 넣어놔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여기 요 자리거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치고 올라오면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한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자리가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들은 2편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BEP 자리일 거고요. 그 윗단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수익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엔터 관련된 자산운용사도 설립이 되는 내용을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코스닥 그 뭐죠? 승강제 이 부분에서도 SM은 당연히 해당이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기다려 주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굳이 애써서 힘을 써야 되나 말은 사실 그런 것들이 고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B, 진짜 이거 참 웃기죠. 뭐, 기판 쪽 관련된 걸 막 쳤다가, 그죠? 확 꼬라박았잖아요. 이스페타시스도, 우리 다행히도 수익을 또 내고 나왔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이 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플레이 되는 거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냅두십시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카바 쳐야 되고 여기서 위로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고 여기 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되거든요. 6만 원짜리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항상 그 뭡니까 이 코스닥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스몰캡들 같은 경우들은요 워낙 그 수급이나 매크로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걸 뭐 변동폭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 성장폭, 베트남 공장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주시면 이건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한번 봤잖아. 여기는 와요.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방 반도체 투톱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없죠, 뭐. 예. 자, 펌텍코리아. 이게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예, 그 유가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리고 수급하기도 어려웠어. 생산하기도 어려우니까, 그죠? 용기를 갖다 이제 공급한 건 이미 계약을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적자가 생기고 막 이렇게 발생이 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을, 원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내려가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화장품이 워낙 전방은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종목은,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화장품 플러스 유가, 그죠? 왜냐하면 이 용기 만드는 것도 대부분 또 이게 여러분 요즘 나가는 용기들은 튜브 타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점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방에다 쏙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 병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병으로 만들면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서 여성분들이 일도 안 쓰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어쨌든 뭐라 합니까 그거 그 여러 가지 뭐 비비크림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선크림도 있고 다 그게 다 그런 용기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선크림 쓰시는 거예요. 뒷면 딱 보면 생산 용기 생산자 그러면 펌텍 코리아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치고 올라왔어요. 일단 62동 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시그널이 1번이 나온 거예요. 1번이.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이 종목 서두르서 빼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리수 둘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이 자리까지는 올 것 같아요.
운빨 좋아서 바로 BEP까지 오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도 20%니까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눌려주면 매수할 거예요. 이렇게 눌리면.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위로 치잖아요. 그럼 뭐 기다려주고요. 이런 개념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다 돈을 갖다 에너지를 이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됐죠. 쉽게 말하면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 넣어놓은 것도 있는데 올해 봄철에 올해 줄게 되는데 그놈의 전쟁 터질 줄 어떻게 그놈의 전쟁 그죠? 전쟁이 가땜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쯤 성수기 때쯤에 여기쯤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변수가 생겼으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좀 우리 갭이 좀 생겼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 중에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칩 생산 계속되면 얘네들하고 앞에서 말한 TSE하고 ISC 얘네들은 때가 되면 확 치고 올라올 거예요. 220이 이동표 아래까지 밀어야 될 상황이냐 지금 이거 정말 좀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자꾸 전공적만 이야기하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전공적은요 오히려 증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지 아십니까? 아직도 뭐 그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나중에 전공정 투자해 놓잖아요. 그럼 거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TSE, 리노고, ISC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더 선호하는 편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가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항상 소재가 나가는 것들 공장 가동률이 100% 돌아가면 솔브레인 같은 거, 동지세미캠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뒷단에 다 생산하고 나면 마지막에 칩 테스트하고, 요런 것들,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는 것, 장비는요, 들어갈 땐 마진이 많이 남죠. 자,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증설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수 스페셜 케미컬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코덱스 전고체 배터리 ESS에서 탑2 플러스라는 광고를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방송 좀 본다고 하면 대부분 이 광고가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온 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전고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한 이맘때쯤이라고 해야 될까? 내년도 봄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부터는 아마 다시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올해 마치 그 뭐죠? 우리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막 올라간 것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이렇게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쫄지 마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 10%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평당 어디까지 맞출 수 있어요? 예, 7만 8천 원까지 맞출 수 있어. 아직 제가 내버려 두는 이유는 적정 시점에 공략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펀드가 생긴 이유로 보면 여기 포지션 한번 볼게요. 자,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8.94, 삼성 SDI 23.07,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고 요즘 제일 잘하는 게 얘네 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LS일렉하고 효성중공업이 있는 건 특이하죠. ESS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있는 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전고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 SDI고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형 하나 작은 동생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저는 적정 시점에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거예요. 오래 할 건 아니에요.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수 스페셜 케미칼은 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마가 되면 확 치고 파이팅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시점만 찾고 모니터링 하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빠졌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이런 거 갖고 걱정하면 안 돼. 오히려 이런 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 미래에 확정적으로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99.9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RF 머티리얼즈, 요거는 이슈가 이제 지금 7월 9일까지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왜? 신주 상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52,500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은 사야 돼. 예,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52,50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살 때 된 거지. 예, 사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비중 10% 정도 업사이드로 당겨주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평단 좀 낮춰주면 되겠죠? 그 생각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대략 뭐 우리가 6만 원 선까지만 맞춰주면 그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 트랜시버 있죠. 지금 AI 관련된 내용에서 또 뭐 버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좀 눌리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개무시하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보단 항상 내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불을 어떻게 꺼나갈까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 대응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